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여러분들의 깜깜한 계좌에 빛을 비춰드리는 너도 할 수 있어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네, 줄이니어도 투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선생님이 필요하죠. 네, 오늘 저희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선별해오신 종목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설레이는 마음 가득 담아서 어떤 종목들 공부해볼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투자 점수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팍스 통신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네, 히든 종목명을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팍스 통신망은 생방송 50분 동안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장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이도도 높고 어려웠던 11월이 마무리됐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4,000피 안팎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51% 밀리면서 3,926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네, 오늘은 외국인이 또 2조 원 넘게 팔면서 강력한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이로 인한 차익 매물 소화로 좀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바로 한번 보실까요? 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면서 전반적인 훈풍이 불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3.71% 상승하면서 91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줬고요. 오늘은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로 많이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역시 6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상반된 분위기로 주말을 맞이하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불이 가득했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각각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의 매도 상위 순위에 반도체 투톱이 이름을 올린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가장 큰 하락을 보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6% 넘게 밀리면서 40만 원 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는 LG화학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매각한다는 소식에 그런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시는 것처럼 2% 넘게 밀리면서 1위부터 4위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분위기는 코스피와 상반됐습니다. 코스닥은 일제히 상승을 해줬고요. 네,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와 로봇 섹터에서 시세 분출이 나와줬습니다. 대장주인 알테오젠은 기술 이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2%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ABL 바이오도 7% 가깝게 상승을 해줬고, 여기는 없지만 그 펩트론까지 강한 모습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는 빨간불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네, 2차 전지 형제도 보시는 것처럼 기분 좋게 12월을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리튬 가격이 반등에 좀 들어서는 구간에 포착이 되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기지개를 켜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10위까지 모두 상승불을 켜내면서 12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장의 주인공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로봇, 의료, AI 섹터입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일라이릴리가 마운자로를 한국에서 단독 생산한다라는 좀 보도가 나오면서 비만주의 주가가 상승했던 오늘장이었는데요.
특히 유력 파트너 후보인 이 펩트론이 10%대 급등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케어제는 이 정상 BMI에도 효과가 있는 먹는 체중 감량제, 콧글루타이드의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내보이면서 23%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외에도 인벤티지랩, LB의 바이오가 각각 9%, 7% 상승한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인공은요, 바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도 오늘장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구글의 TPU 성과로 AI 열풍이 다시금 불어오면서 최근 수급이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로봇 투자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KB증권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가 2034년에는 78억 원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2025년 기준보다 무려 4배 가까운 수치로 이런 소식들과 함께 오늘장에서 로봇주 올랐습니다. SPG와 SBB테크가 대장주 역할을 해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의료 아이주입니다. 이제 국내 의료 아이주가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면서 그동안의 실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뉴로픽과 뷰노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모두 두 자릿수의 급등세가 포착이 됐고요. 루닛과 로킷 헬스케어까지 7% 안팎의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일정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월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 날인데요. 파월의 발언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맞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요.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아침, 미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저녁에 이 후비 연구소에서 대담이 개최가 됩니다. FOMC 전주에 준비된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 길을 쫑긋 세워봐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업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세일즈포스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날인데요. 최근 오픈 AI와 협업을 확대하는 등 AI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는 AI 관련 기업들이 어떤 성과와 실적을 내고 있는지 톡톡하게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뤄졌던 9월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PC 가격 지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네, 월요일 파월 연준 의장의 회담과 마찬가지로 FOMC 회의를 앞두고 공개되는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일정 관련돼서 주목해볼 종목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일정 매매를 고려해서 신중히 선별을 해오셨습니다. 일부가 끝나면 옥석 가리기 속 찾아낸 진주 같은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채널 꽁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린 수익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 앞서서 이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 생방송 중에 공략해드린 종목인 점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저희 전문가님 특유의 이 안정적인 매매 기법을 포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위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은 8월, 9월이고요. 이후로는 10월, 11월 공략주들인데요. 네, 오늘의 종목도 이렇게 표에 있는 종목들처럼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오늘의 종목명 많이들 받아가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명은 팍스통신망을 통해서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방송 50분 동안만 팍스통신망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서는 히든 종목명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무료 혜택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많은 혜택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놓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주말을 대비해보고 12월의 첫 거래일을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은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종목명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점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나올 QR코드를 실행하셔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야겠고요. 들어오실 시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네, 채널 꽁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공략해야 하는 이유, 테마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스타트는 원전으로 한번 끊어보려고 하는데요. 원전 테마 속에서 진주를 선별해야 하는 그런 이유,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원전주 하면 수출 관련된 이슈가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거나 혹은 수주 계약이 확정이 됐을 때 네, 그 랠리를 이어가는 특징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섹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이 원전 이슈의 목전의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원전 관련된 종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 네, 트럼프 원전에 117조를 베팅했다라는 헤드라인이 포착이 되는데요. 네, AI 시대에 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로 되면서 자국의 원전 기업들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서 이 대형 원전 8기를 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5%대 급등을 하면서 반등 시그널이 전반적으로 좀 돌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이 원전을 짓는데 왜 우리나라 원전주가 오르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국내 원전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원전 산업의 이 활기의 핵심 수혜주로서 꾸준히 수주를 받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만 해도 이미 미국의 에너지 개발 업체
페르미 아메리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너무 늦지 않게 이제라도 원전주를 공략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네, 일단 원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이유. 네, 트럼프의 11조 베팅으로도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된 부분이지만요. 추가적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 말고 적당히 청정하면서 그리고 매연을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원전 아닌 수단이 있을까요? 네,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이라든지 네, 섹터를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반도체와 AI 섹터의 이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좀 에너지를 생산할 때에는 이제 국민들의 피부에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생깁니다. 네, 바로 전력, 이 전기세가 폭탄 수준으로 이제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반발까지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주가 조금은 네,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 원전 쪽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자료를 보시면요. 이제 미래의 전력 예상 수요를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10년 내외로 4배 이상 증가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전력 수요가 뛰는 이유가 뭘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바로 첨단 산업 때문입니다. 요즘 정말 조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AI 하는데 이 섹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AI 쪽은 이 원전 없이는 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AI 버블론이 잠잠해지면서 원전 버블론도 함께 많이 꺼졌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원전주가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접해 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장에서 네, 이제 다음 주를 대비해서 원전을 미리미리 한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또 좋은 호재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헤드라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혈맹, 튀르키예 쪽으로 바이오, 원전, 방산 협력에 대해서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아래쪽 헤드라인 보시면 규모는 무려 40조 규모의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키워드가 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구체적인 한국과 튀르키예 간의 정상회담 내용을 파헤쳐 왔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좀 계약으로 좀 체결이 되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원자로 기술, 부지 평가, 규제 및 인허가, 금융 및 사업 모델, 그리고 원전 프로젝트 이행 관련된 이 각서까지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수입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상 기술을 알려주거나 혹은 아니면은 이제 좀 수출을 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나올 텐데 네, 이런 원전 수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원전 섹터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에 우리 측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원전주를 잘 공략해야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117조 원전에 베팅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와 원전 관련 MOU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두 가지 재료만 가지고도 이미 원전 섹터에는 배부를 만한 이런 재료들이 들어온 것인데요. 저희가 아직도 두 가지나 원전 관련 재료들이 남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한국전력이 UAE 원자력 공사와 협력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한전이 UAE 원자력 공사와 제3국 원전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내용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제3국이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후진국이 타겟층입니다. 후진국에는 굉장히 먹거리가 많습니다. 네, 후진국은 일단 경제 발전이 딱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원전 사업에 좀 노다지 같은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기사도 결국에는 수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장에서 또 이제 원전주들이 미리미리 반응을 한 만큼 본격적인 축포를 쏘기 전에 우리는 원전주를 잘 공략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원전 섹터 잡아야 하는 이유,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전주 대형주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원전주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있는 단연 1등주다라는 사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HI 같은 경우는 수출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원전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주들이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최고점을 찍고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조정 장세가 지난주쯤부터 좀 멈춘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BHI는 약간 저렇게 추가 조정이 나온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그 조정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는 좀 버텨주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또 차트가 나오려면 개인만 사서는 안 되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 수급까지 함께 들여와야 이렇게 촘촘한 차트를 좀 형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원전주를 공략해야 된다. 좀 미리미리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략할 종목이 그래서 도대체 뭐냐?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원전 쪽 좀 대장주들은 아닙니다. 잠시 후 나올 하단 QR코드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원전 공략주 중에서도요. 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오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 원자력 계측기 그리고 플랜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전주 하면요,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력들을 살펴보면 좀 정책주로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전문가님께서 들고 온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그 정책주로서 큰 상승 이후에 그렇게 작게 상승이 나오지는 못한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양한 재료들에 비해서 이 기업이 너무 못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합리적인 타이밍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말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이제 사업 상황이나 가치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좀 대장주로 이렇게 좀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제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플랜트 사업이랑 저희가 지금 원자력 계측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원전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트럼프 117조 베팅, 그리고 UAE와 협력, 튀르키예와 MOU 계약까지 이런 이슈들에 이제 슬슬 반응할 때가 됐고, 그리고 조금씩 그런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제가 처음에 이제 원전 테마 분석해 드릴 때 이 원전 섹터는 수주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수주를 받았나 체크해 보시면요. 네, 올해 한 해 정말 꾸준히 이렇게 하반기만 봐도 꾸준한 좀 수주를 받아온 그런 기업입니다.
11월 들어서까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한 소식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인데 원전주 특성상 수주만큼 좀 빵빵 주가가 상승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수주도 잘 받고 좋은 종목인데 아직까지 그럼 왜 못 갔냐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전주 섹터 자체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곡차곡 수주를 쌓아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 이제 나중에 원전 섹터에 훈풍이 불었을 때 주가가 좀 잘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실적도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1%를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사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런 소식에 의하면 이 영업이익률이 20%를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원전주의 다양한 재료에 이어서 기업 개별 수주 그리고 실적 개선 호재까지 앞으로의 주가 반영을 천천히 기다려보자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차트 보시면요. 사실 이렇게 지금 상승폭이 쭉쭉 중간중간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눈여겨봤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는 횡보가 반년 이상 긴 종목들은 좀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처럼 한번 쭉 갔다가 쉬어가고 그리고 또 한번 쭉 갔다가 쉬어가고 저점 한번 갱신하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고점이 높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점을 잘 갱신해 나가면서 본인의 차트를 이렇게 자리들을 잘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는 오늘의 이 첫 번째 원전주 종목명을 공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일부 테마, 원전주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좋은 종목명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문자로 종목명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보 이용료 100원이 좀 부과되고 있는 점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드리겠습니다. 생방송 50분 동안은 이 종목명을 알려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잠시 후에 나올 QR코드를 실행하셔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실 시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채널 꽁꽁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다음 히든 종목도 궁금해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공략해야 하는 이유, 테마로부터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의 테마는요. 우크라 재건으로 한번 끊어보려고 하는데요. 우크라 재건 테마 속에서 이 진주를 선별해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재료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이 사실 지난주부터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우크라 재건하면은 이제 단기성 테마인데다가 테마치고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력도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들고 오지 않던 섹터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다,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과는 다른 이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주를 또 핫하게 달궜던 그런 이슈인데요. 네, 기사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푸틴이 이 미국과 평화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제시한 28개 조항에 대한 종전안까지 몇 개 이견을 제외하고는 합의가 잘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도 여기에 잘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정말 누군가 하나가 크게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종전의 가능성이 정말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장주가 올라갔으니까 이 대장주로 잡아야 할까? 아니면 대장주 말고 조금은 2등주, 3등주로 조금 더 쑥쑥 잘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히든 종목은 잠시 후에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히토류 협박이 정말 지긋지긋할 텐데요. 네, 여러 가지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이제 조금만 불리한 상황에 있으면은 히토류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우국과 협상을 잘 해서 이 히토류 쪽으로 조금 안정적인 수입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최후국으로부터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주, 한국, 일본과 함께 조금 협력을 해왔지만 네, 하지만 부족했고 이를 메꿀 다른 카드를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요. 그 카드가 바로 우크라이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이 카드인가 보시면요. 굉장히 히토류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색깔, 조금 진한 보라 색깔이나 이제 좀 다른 색깔로 칠해진 것들이 이제 다 리튬, 그리고 흑연, 아이언, 마그네슘 등등입니다. 이제 먹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노리고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에 굉장히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썼다라고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종전이 현실화되면 현실화될수록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가 정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걸 시장이 이제 지금 대장주를 통해서 한번 불기둥 상한가를 띄우는 것으로 증명을 해냈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여러 종목이 이제 펌핑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 재건주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우크라이나 섹터 잡아야 하는 이유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들고 와주신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쪽 히든 종목명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지금 보이시는 빨간 키워드처럼 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박, 플랜트, 건설 장비, 자원 개발, 해외 투자 등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업들이 우크라 재건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자원 개발과 플랜트 쪽은 그리고 건설 장비까지 이제 좀 이런 우크라 재건 쪽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고 해도 트럼프가 이제 자국의 힘만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한테 분명히 투자를 종용할 그런 상황이 올 텐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우국에 좀 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 개발 쪽 사업이 굉장히 곽강을 받으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보시면 또 이제 시가총액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체크를 해보셔야죠. 네,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2,8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7조 5천억 원입니다. 이 매출액이 현재 좀 말도 안 되게 높고 여기서 또 영업이익이 굉장히 핵심적인데요. 네, 예상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1,400억 원입니다. 무려 시가총액의 50%가 되는 그런 지점인데요.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의 50%다라는 것은 엄청난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하나 더 보이시죠? 네, 우리 PBR, 이것도 이제 종목을 평가하는,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이 PBR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제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숫자 1이면 딱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과 가치만큼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보다 낮으면 주가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PBR이 0.37배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예상치가 1,400억 원인데 네, 이렇게 PBR이 0.5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PBR이 못해도 0.8까지는 가야 하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이슈가 계속해서 터져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전한 자리에서 한번 폭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뭔가 보시는 것처럼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큰 폭등, 네,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상승을 계속해서 좀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계속해서 암흑기였습니다. 섹터 자체가 암흑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삼성전자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여러 가지 먹거리가 다양한 섹터에 밀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종전에 대한 제대로 된 재료도 없이 저희가 1년 내내 3번 정도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들은 어쨌든 이제 반도체 쪽이나 다양한 조선 쪽은 주가를 다 반영한 후 올랐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게 공략 포인트인데요. 차트 보시면 촘촘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끝에 쪽에서 계속해서 매집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누군가가 지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최근에 한 번 더 살짝 상승하려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재료와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 들고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삼각 수렴일 수도 있는데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지금 이 기업의 가치, 이미 영업이익이 1,400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슈까지 정말 이제 종전과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굉장히 크게 또 뒤늦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설명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에서는 오늘의 우크라 재건 종목명 공유해 드릴 수가 없어서 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QR코드를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오늘의 우크라 재건주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시장에 대한 무료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의 종목명 네,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는 점 고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도 부과되고 있는 점 한 번 더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띄워드릴 QR코드 타고 팍스통신망 많이 입장해 주셔야겠고요. 네, 채널 꽁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도 궁금해 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 이유, 반도체 섹터 이야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히든 종목의 스타트는 바로 반도체 테마 속 진주를 선별해야 하는 이유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은요. 삼성전자 향 수혜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뉴스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국내에 무려 450조를 3년간 투자한다고 합니다. 평택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삼성전자의 주가 가치가 높아지는 글로벌적인 이슈들도 좀 들려오면서 이 삼성전자를 잡기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종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삼성전자 수혜주인 것은 물론이고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 훈풍의 11월 기업 경기가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AI 버블론, 금리 인하, 금리 동결 결론, 그리고 환율 등의 다양한 악재 이슈가 겹치면서 우리 반도체 섹터도 이 조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3주가량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악재에 대한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는 조짐들이 보이면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재공략할 그런 기회다라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반도체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최신 기사와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 마음껏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TSMC와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으로 진입하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의 장비가 필수인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쪽 업체들로부터는 추가 주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는 시점이다라는 리포트 기사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도 보시면 하반기부터 매출 급등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영업이익률이 무려 50% 이상 유지되는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의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의 주가 배부르다 못해 좀 뚱뚱해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뚱뚱해질 만한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자면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특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이 장비는 반도체 공정에서 표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닦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이제는 공정 수율을 좌지우지하는 단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을 또한 무려 10%에서 15%까지 상승시켜주고 있는 희소한 장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회색깔 표는요. 이 회사가 제출한 사업 보고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주었는데요. 본인들이 하는 사업은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고 다른 기업들이 쓰는 것은 고온으로서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본인들의 기업은 이 반도체에 있어서 데미지가 굉장히 적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감이 엄청나다는 건데 이런 자신감이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게 정말 수주를 받고 비즈니스 파트너로까지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 리스트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게 좀 사업 보고서를 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아까 제가 삼성전자 향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5년간 국내에 450조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와 이미 고객처인데다가 이 기업만의 고유한 하이테크놀로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450조를 국내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장비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상대로 수주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에 굉장히 신경을 쓸 텐데요. 근데 그 품질을 10%에서 15%까지 상승시켜줄 수 있는 희소한 기술력을 가진 그런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이제 물론 정말 희소하기 때문에 고객사 리스트에 올렸고요. 무려 TSMC까지 섭렵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객사 리스트를 통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기술력을 한번 입증해 봤습니다. 네, 헤드라인도 바로 두 개가 연속으로 뜨는데요. 이미 올해도 좋은데 내년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말을 보내고 나면 12월에 첫 거래일을 맞이하는 만큼 미리미리 내년을 대비한 포트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 쪽도 집중해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바로 실적인데요. 빨간색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는 이런 것은 정말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가가치를 기술력을 통해서 엄청나게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도 작지는 않습니다.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리고 이 기술력 자체로 시총 2조까지 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나올 그런 QR코드 타고 팍스통신망 많이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년간의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것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매물대에 다시금 진입하는 단계로 향후를 노려볼 만한 좀 봄직할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까지 제가 이제 3부 히든 종목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삼성전자 향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 네, 1부 종목은 원전, 2부 종목은 우크라 재건, 3부 종목은 반도체까지 저희 전문가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여러 가지 이슈를 분석하시고 좋은 테마 속에서 진주 같은 종목들 선별해 오셨으니까요. 제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실행 버튼 누르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로 정석 남겨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3가지 종목명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수익률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